김봉신의 오차범위 시간입니다.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맹영준 기자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정말 숨가쁜 하루. 하루하루가 매일 숨가쁘지만 오늘도 정말 숨가빴습니다. 일단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대국민 담화를 했는데 요약하면 국회 추천 3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이 내용부터 먼저 보시죠. 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권한대행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했는데요. 이 기자들에게도 한 40분 전에 좀 공지가 됐을 만큼 좀 긴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발언 한 대목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습니다. 네, 요게 이제 담화 마지막 부분이었는데 여기가 핵심입니다. 헌법재판관 3명을 지금 임명할 수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쉽게 답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고민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지명자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 정치권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도 여야 합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 이제 민주당에서도 탄핵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좀 보류도 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뭐 결과적으로 보면은 입장이 바뀐 게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국회 추천목 3명을 임명하라라는 요구를 야당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은 민주당이 주장을 굽혀야 한다는 말로도 좀 해석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권 주장에 손을 좀 들어준 셈으로 좀 보이는 측면이고요. 또 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돼야 할 중대한 사안 중 하나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충원이라는데 이견을 가질 분은 거의 안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앞뒤가 다른 게 지금 시급하고 중차대한 문제라고 했으면서 지금은 당장은 임명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렇다고 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구체적인 어떤 시한을 제시한 것도 아닙니다. 언제까지 합의해서 오십시오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아니라서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야권에서는 일방적으로 이건 야당의 주장만 좀 배척하는 담화였다 이런 평가가 좀 나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미 그 6개 그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대행으로서 좀 행사를 했어요. 양곡관리법 등 6개 그렇습니다. 법안. 예. 야당에서는 이보다 더한 적극적인 권한 행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 그 여야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표결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국회에서 만장일치가 나오는 것이 굉장히 좀 드문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합의를 요구한 거는 사실상 임명 안 하겠다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하는 분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의 그 발언에서 이번 총선에서 최근에 그 총선에서 192석을 야권이 가져간 것에 대한 고민은 없어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 민주당은 당초에는 내일 오전까지 이제 시한을 나름대로의 이제 시한을 준 건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내일 오전은 볼 것도 없이 어쨌든 합의 없으면 임명하지 않겠다. 뭐 요러고로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담화를 보면은 한덕수 이 권한대행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좀 들어봤다라는 대목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좀 뭐 보도를 봐도 국회 추천 몫을 임명하는 건 문제가 없다는 게 이게 법조계 다수의 이제 시각이고 안 된다는 입장이 오히려 반대로 좀 소수 입장이긴 하거든요. 심지어 당사자인 헌법재판소도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오늘도 그 비슷한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좀 추정의 여경인데 왜 한덕수 총리는 이렇게 했을까를 좀 고민을 해보면은 이 계엄 사태로 인해서 본인도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걸 인지한 게 아닐까라는 추정도 좀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어떤 정황 같은 게 오늘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예. 국회 입법조사처도 임명 가능하다. 그리고 뭐 대법원도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 헌법재판관도 마찬가지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지지를 했으니 거의 모든 헌법기관이나 전문가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그 내용을 살펴보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요거를
뭐 직전에 한덕수 총리에게 먼저 보고했다 이런 주장을 김용현의 변호인단이 네. 오늘 지금 주장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이제 공식 입장이 나온 건데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오늘 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발언인데 이 국방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계엄을 건의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전에 총리에 보고하고 대통령에 보고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명확하게 김 전 장관이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이 발언이 나오고 보도가 나온 뒤에 총리실 입장이 나왔는데 한대행은 지난 3일 오후 9시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관련한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그리고 사전 보고가 따로 보고를 한 게 아니라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들어오기 전에 계엄 얘기를 이 김 전 장관이 했다라는 뜻으로 변호인단이 정정했다라는 얘기까지 총리실에서 좀 반박 자료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허위 사실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용현 측이 이 주장을 한 것은 지금 계엄 전에 있었던 국무회의가 절차적으로도 네. 내용적으로도 지금 하자가 있다. 이미 뭐 최종적으로 봐야 되지만 경찰에서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 예. 속기록도 없고 그리고 제대로 된 심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예. 그리고 종료됐다라고 선언이 되기도 전에 대통령이 가서 저쪽에서 이미 계엄 선포하고 예, 있었고 그렇습니다. 뭐 이런 예. 것들이 있으니 김용현이 이 얘기를 한 거는 이건 절차적으로 보고를 다 이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주장을 한 건데 어쨌든 한덕수 총리도 내란에 동조하는 가담한 걸로 되니까 한덕수 측은 반대하고 있고 예. 이런 사실 없다라고 하고 이런 그렇습니다. 상황이다 보니 이게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하는 것도 내란을 그러니까 이거를 탄핵을 저지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까지 지금 나오는 예. 것 같은데 김봉신 대표님 예. 오늘 참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예. 담화 말씀입니까? 예. 저도 우리 명유 기자님하고 비슷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이게 약간 한덕수 이제 그 대행이 총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어떤 제도적인 중립을 자기는 가져가겠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관례로 봐가지고 여야 합의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말 중립적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뉘앙스로 보면 이 중립을 지키려면 양측이 주장하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그 두 가지를 이제 합쳐봤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키는 게 이제 중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자기가 이제 합의를 봐라 하는 거는 사실상 야당이 양보를 해라라는 주장을 계속하는 거. 하고 다르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으로서는 뭐 여당 편에 서든지 아니면은 탄핵과 관련된 이 일정을 뭐 좀 연기를 한다던가 어떤 차질을 빚게 하려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떤 프로세스는 좀 피하고자 하는 듯한 느낌은 강하게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합의될 가능성이 그냥 일반 국민들이 보더라도 여야가 합의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본다라면 이거는 그냥 끝까지 임명을 안 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여론조사가 있더라고요.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여론조사가 있더라고요. 예. ARS 조사인데요. 여론조사 공정이 데일리언의 의뢰로 23일 4일 이틀 동안 무선 100% RDD 방식 ARS로 실시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오늘 나오는 모든 여론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데 찬성하는 의견이 52.2입니다. 반대가 40.5니까 약간 11%포인트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찬성 여론은 우세하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은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실상 그 지금 직무정지되어 있는 대통령과 완전히 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찬성 비율이 높을 수가 없죠. 예. 국민 절반이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하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절반이나 찬성률이 나온다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기에는 부족하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국민적인 인식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게다가 이제 이번 주 월화 23, 24일에 한 거니까 오늘 한덕수 대행의 이 담화는 또 포함이 안 된 건데 이게 만약에 포함이 되고 이후에 조사를 한다면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들고요. 자, 이어서 그러면 국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를 지금 밟는 거죠? 있습니다. 지금 밟고 있는 거죠? 예. 먼저 박찬대 원내대표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겠습니다.
네, 이 발언 직후 본회의가 열렸고 먼저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선출안이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도 이탈표가 있었는데 원래 여당은 아예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김상욱, 김예지, 조경태, 한지아 의원이 이 표결에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3인 후보자 모두 과반 찬성으로 의결이 됐고요. 그리고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이 발의를 했고 본회의 보고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표결이 가능한 상황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24시간 이후니까 이후, 예. 지금 정확하게 이제 보고가 몇 시인지 모르겠는데 그거보다 그 내일은 그 시간보다 조금 더 지나면 되는 거잖아요. 내일 오후 좀 늦은 오후 오후라고 늦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오후 늦게. 네. 예. 그리고 이와 이제 민주당에서는 탄핵 사유에 대해서 이 비상계엄 사태를 공모하고 묵인하고 방조했다라고 이 적시를 한 게 핵심이고요. 또 이와 함께 계엄 직후에 뭐 질서 있는 퇴진이라면서 그 한동훈 전 대표와 함께 국정을 운영하겠다 이런 추진을 했던 것도 이건 위헌적인 권한 행사다라는 점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과 그 배우자의 범죄 의혹에 대한 특검 임명 법률안 거부 사유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는 내란 상설 특검 임명 절차 이행을 회피했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그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 등 이 두 가지 사유까지 더해서 총 5개 사유를 그 탄핵 사유로 적었습니다. 예, 결국은 내일 표결이 들어가면은 이게 가결 정족수가 그러면은 제적위원회 3분의 2 200명이냐 전체 투표를 했을 때 그럼 아니면은 151명이냐 이걸 가지고 또 여야 간 논쟁이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거에 네. 대해서 좀 키를 쥐고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율 한번 궁금한데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예, 지금 이건 이제 한국갤럽이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한 건데요. 12월 17, 19일 자체 조사입니다. 이동순 3사직급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이고요.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인데요. 정당 지지도가 놀랍게도 더불어민주당이 48%. 이게 ARS가 아니고 전화 면접입니다. 전화 면접인데 48. 면접. 예, 48이면 50인데요. 그러면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 주변에 두 분 중에 한 분은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다. 그런 정세다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2016년 말 2017년 요 때밖에 없었습니다. 야당으로서 민주당이 무려 40%가 넘는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24%로 횡보했거든요. 예. 일부 ARS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약간 회복세다라는 이야기도 있기는 있는데 그건 오차범위 이내라 특별히 제가 언급을 못하겠습니다. 예. 아직 회복세라고 하기에는 좀 더 지켜봐야 되고요. 갤럽 조사에서 봤을 때는 국민의힘은 최저치를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2배에 가까운 그 24대 48이니까요. 제1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48로 이게 한 달 전에 비해서 무려 15%포인트 급상승한 결과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번 정권 들어서 어쨌든 제일 높은 지금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국민의힘은 제일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도 계속 이 전략을 지금 일종의 이제 내란을 비호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행동들을 국민의힘이 하는 거 이런 거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맹 기자가 보기엔 좀 어떻습니까? 취재해 보니. 이거는 일단 뭐 지지자만 일단 잡고 간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단 뭐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하려는 뭐 전략이 좀 강하게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법률 대리인 변호사들이 지금 입장을 밝혔는데 일단 그 기자회견 내용 좀 살펴볼까요? 일단 먼저 그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에 한 분인 유승수 변호사의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실제 내용을 수정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계엄은 일반적으로 국민들에 대한 통행 금지 또는 통행 제한을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장관 작성의 초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대통령이 국회의 경종을 울리고자 함이라는 본래의 목적대로 국민 생활의 불편, 경제 활동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삭제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이제 포고령 초안에 김용현 전 장관은 국민들의 어떤 통행을 제한하는 조치까지 좀 적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직접 삭제했다라고 그 내용을 좀 설명하는 거고요. 요걸 저는 중계로 보고 있었는데 그 이 댓글 창을 보니까
통행금지 해제해줘서 고마워하라는 건가? 뭐 이런 댓글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런 반응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요 오늘 기자회견 내용을 전체적으로 좀 요약을 하면은 계엄은 이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란이 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또 탄핵을 일삼고 예산까지 삭감하는 그런 야당의 태도에 국회에 좀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다. 예.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 이유로는 국회에 병력을 아주 조금만 투입했지 않느냐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들으신 것처럼 이 포고령도 국민 불편을 좀 최소화하는 선에서 수정했다라는 얘기도 좀 덧붙였고요. 그리고 이 계엄 준비에 대해서는 국방부의 기존에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계엄을 언제 선포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기존에 있던 업무를 수행하는 것 자체가 내란 모의가 될 수 없다. 이런 주장도 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를 타깃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이게 국민 감시권 차원이었다. 뭐 이런 설명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만 이 국회가 이 탄핵이라든지 국무위원 탄핵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예산 심의라든지 이런 것 권한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전시 사변에 준하는 상황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고요. 또 이 계엄이 대통령의 권한이라면 입법권은 이제 국회의 권한인데 그걸 뭐 인정한다 뭐 이런 내용도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 부정선거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도 못했고요. 또 윤 대통령이 직접 만나거나 또는 전화했다는 그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나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발언에 대한 증거를 통한 반박도 없었고 그들의 말이 사실이 아니다라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자회견에 대해서 전반적인 평가는 이 정점인 그 윤석열 대통령으로 가는 길을 좀 차단하려는 의도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요. 이런 가운데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세 번째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오는 29일 오전 10시 정부 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라는 내용이고요. 네. 이 출석 요구서를 보낸 거고 그 우편도 보내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에 전자공문도 좀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출석 요구서에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가 됐습니다. 예, 어제는 이제 출석을 안 하고 변호인도 선임을 안 하고 답변도 없었다. 그냥 단순히 출석 안 한 게 아니라 출석하겠다 안 하겠다 네. 답변조차 없었고 그거는 석동현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라는 뭐 입장으로 네. 한 건데 그거는 법적 효력이 없다라고 네. 좀 공수처가 얘기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저는 이거 김 대표님 예. 저는 요거 보면서 딱 2주 전인데 12월 12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탄핵 표결 2차 표결 직전에 대국민 담화에 있었잖아요. 그 내용하고 지금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거의 동어 반복이고 대신 내용은 좀 풍부해졌는데 완전히 그대로의 주장을 반복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라도 이제 논리를 자꾸 제공을 해야 내란이 아니다라는 걸 이제 강변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이제 이런 논리라도 없으면 사실은 속수무책으로 이제 내란임을 인정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뭐 하야를 하든지 아니면 법정 출두를 해야 될 텐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논리를 통해서 사실은 대통령의 체포만은 좀 지금 당장은 막아야겠다라는 의지가 좀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란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체포는 할 수 없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형 예.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이 아니면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 그렇죠. 뭐 수사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여론조사 중에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한 조사한 게 있네. 이게 근데 지금 탄핵으로 업무 정지가 됐는데 이게 의미가 있나 뭐 그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일단 소개는 좀 해주시죠. 예, 요거는 이제 데일리안이 조사를 했습니다. 데일리안 조사인데요. 이 조사에 따르면은 뭡니까? 한 30%를 좀 회복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 대통령이 이제 지지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대통령 지지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국정수행 평가입니다. 예.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잘잘못을 평가하는 문항이거든요. 그런데 데일리안도 사실은 이제 직무가 정지돼 있는데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를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지지하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지지하느냐를 묻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많이 다르죠. 대통령을 평가할 때는 좀 박하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뭐 호감이 갑니까라고 하면 점수가 높아지기도 합니다. 또 국정 방향이 괜찮나요? 그러면 약간 좀 높아지고요. 그럼 지지하느냐라고 하면
사실은 평가는 박하게 줘도 지지한다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왜냐하면 그 선거 때도 자기가 지지를 했기 때문에 관성적인 지지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지지를 안 하게 되면 그럼 다른 세력을 지지하나라는 어떤 저항감이 있기 때문에 지지한다라는 점수는 조금 높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따진다면 지금 데일리안에서 30% 정도 나왔다 지지도가. 그래서 탄핵 그 소추안이 가결되기 전에 나왔던 뭐 그 한국갤럽에서 11% 나온 게 있었는데요. 예. 그 정도와 비교해서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간 거 아니냐? 는 아닙니다. 예, 같은 그렇게 보면 문항이 안 된다. 같은 문항이 아니고요. 예. 한국갤럽은 전화 면접 조사로서 국민 대표성이 굉장히 좀 넓고 좋고요. 여기는 고관여 지지자들이 모이는 ARS 조사였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하우스 이펙트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왜냐면은 조사 의뢰 기관도 데일리안이고 여론조사 공정이라는 데가 조금 더 보수 성향 응답자들이 많이 응답을 하는 경향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는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론조사 꽃이 좀 더 진보 성향 민주당 지지자들이 더 많이 응답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감안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 하우스 이펙트는 어디나 좀 있는데 공정이나 여론조사 꽃에 하우스 이펙트가 세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국회의장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결국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뭐 이거는 국회의장이 어떤 결정을 하고 네.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냐 이게 중요해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내일도 본회의를 열겠다고 한 부분 의원식 의장이 좀 정한 거죠. 이건 민주당의 요구를 좀 받아들인 거고요. 그리고 오늘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표결 직후에도 그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국회 절차가 끝난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체 없이 임명 절차를 마무리해달라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절차에 따른 임명 행위를 두고서 여야 합의를 핑계대는 것은 궁색하고 옳지도 않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또 이 임명 행위는 애초에 여야 논의 대상이 아닌데도 이를 합의해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안 하겠다는 것이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몇 표가 있어야 탄핵이 가능한지 이 가결 정족수 논란도 우원식 의장이 키를 쥐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원식 의장이 뭐 정족수의 1차 판단은 의장이 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했거든요. 뭐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이 정족수 관련해서는 그 헌법재판연구원이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을 보면은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예. 그러면은 뭐 대통령 기준 200석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 권행 대행자 자신의 본래 직무 집행 중에 벌어진 위법 행위에 대해서 본래 신분으로서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라고도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제시한 5개 탄핵 사유 중에 3개는 총리 때의 일이라는 점 요거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제 이 주석 헌법재판소법 이게 어디까지 권위가 있는 것인가 여기 헌법재판소에서 또 이거는 이제 개인의 의견이 담긴 것이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어서 이거와 관련해서는 국회의장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가 좀 중요해진 것 같고요. 국회의장이 요즘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국회의장과 관련된 여론조사도 있다면서요. 2가지 정도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한국갤럽 그 12월 3주 조사에서요. 장래정치 지도자 선호도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직전 달 29%였다가 37%로 급상승하기는 했습니다. 이게 아주 주요한 내용인데 37%면 몇 년 동안 했던 인물 중에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승민 전 의원이 다시 등장했고요. 예.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물론 이제 1%인데요. 여기 장래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주관식 즉 그 자유응답식이라서 여기 1%만이라도 이름을 올린다라는 점은 엄청나게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떠올린다라는 거죠. 우원식이라는 정치인을. 맞습니다. 불러주지 않았는데도 그 이름을 떠올린다라는 거는 상당하죠. 그런데 한 주 전 그러니까 12월 2주 조사 이거는 모든 게 동일하고 한국갤럽에서 12월 10에서 12일 3일 조사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거는 좀 약간 좀 놀라운 겁니다. 정계 요직 인물 개별 신뢰를 물어봤는데요. 신뢰하느냐. 우원식 국회의장을 신뢰한다라는 응답이 56. 2등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인데요. 41. 예. 절반이 좀 안 됐죠.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에 불과했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대표직을 유지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5로서 4명 중에 가장 낮은 신뢰도를 얻고 있었습니다. 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56, 즉 절반 이상 신뢰한다라는 응답을 얻은 사람은 유일하게 이 4명의 인물 중 우원식 국회의장이 유일했고요. 더군다나
진보 성향이신 분들이나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의 80%대의 신뢰도를 얻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게 신뢰도라는 게 반대 진영에서는 보통 신뢰를 안 하기 때문에 과반을 넘기가 굉장히 힘든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근에 좀 중량감 있게 이런 내란이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 게 영향을 준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 맹영경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